정신 나간 년. 나 해병 제2여단장이야. 사복 차림의 여성을 향한 막말과 폭력.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그녀는 해병 청룡사단장 별표 강서연, 소장 별표이었습니다. UDT 출신의 그녀가 대령을 제압하고 신분을 밝히자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사흘 뒤 초소가 무너졌습니다. 병사 2명 중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보고는 묵살됐고 자재는 바뀌었으며 서류는 조작됐습니다. 과연 이 사건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포항 앞바다는 짙은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파도 소리만이 고요한 어둠 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별표 강서연, 소장 별표은 사복 차림으로 부대 외곽 도로를 천천히 걸으며 청룡상륙사단의 해안 경계선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44살의 그녀는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UDT 특수전 요원으로 복무했고 지금은 해병 청룡상륙사단을 이끄는 사단장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단호한 성격이었지만 위기 앞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현장형 리더였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검은색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정문을 지나 해안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이런 새벽 순찰은 그녀만의 습관이었습니다. 보고서만 보는 지휘관으로는 병사들이 진짜로 겪는 걸 볼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KAA 상륙 장갑차 정비구역을 지날 때 야간 근무를 마친 병사 몇 명이 피곤한 얼굴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지쳐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그들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병사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서둘러 경례를 올렸습니다. 해안 경계 초소가 가까워지면서 별표 서연, 별표의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멀리서도 초소의 낡은 외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콘크리트는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 있었고 녹이 번진 철근이 마치 뼈를 드러낸 것처럼 삐죽이 솟아 있었습니다. 초소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상태는 더욱 심각하게 보였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초소 외벽에 손을 얹고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손끝에 닿는 콘크리트는 거칠었고 곳곳에 균열이 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굽혀 바닥 가까이 몸을 낮추고 균열 사이로 스며든 물기를 확인했습니다. 방수층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초소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선명하게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벽면 구석구석에는 검은 곰팡이가 번져 있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손가락으로 곰팡이 일부를 찍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오래전부터 방치된 결과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초소 안에서 근무를 서고 있던 병사 2명이 그녀를 발견하고 긴장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민간인은 출입이. 별표 서연, 별표은 고개를 들어 병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깊은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병사는 말을 멈추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 초소 언제부터 위험했어요? 병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지난달 태풍 때부터 계속 흔들렸습니다. 보고는 올렸는데. 보고를 올렸다고요? 예. 군수과에 보수 요청을 여러 번 넣었는데 예산이 없다고 조금만 더 버티라는 답변만 왔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의 입술이 가늘게 다물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초소 내부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병사의 말대로라면 이 위험한 상태가 최소 한 달 이상 지속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초소 한쪽 구석에 쌓여있는 자재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얇은 합판과 싸구려 철판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누군가 급하게 공사를 때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그 자재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정식군 시설물에 쓸만한 자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자재들은 어디서 가져온 건가요? 병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몇 달 전에 공사하러 온 사람들이 놓고 간 건데 그 뒤로 제대로 된 보수는 없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자재를 다시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여러 가지 의문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예산 부족. 그렇다면 왜 저런 저가 자재는 들어온 걸까요? 별표 서연 별표은 초소 밖으로 나와 철책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봤습니다. 철책 전체가 흔들리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구조물 자체가 불안정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사고가 난다고 거의 확신에 가까운 계산을 내렸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와 철 구조물이 흔들리는 진동음이 섞여 들렸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다시 초소 안으로 들어가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초소에서 다친 사람 있었나요? 병사는 잠시 동료와 눈빛을 나눈 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몇 달 전에 한 병사가 천장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조각에 머리를 맞아서 의무실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제2여단 쪽에서 근무 나왔던 병사였는데 여단장님이 점검 나오신 뒤였는데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별표 박재혁 대령 별표 47살인 그는 청룡사단 제2여단장으로 부대에서 막말과 폭언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그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불편한 기분이 들었지만 아직 직접적으로 부딪힐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병사의 말대로라면 별표 박재혁 별표은 초소 문제를 알면서도 눈 감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초소 곳곳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균열이 간 벽면, 녹슨 철근, 곰팡이 핀 천장, 저가 자재 더미까지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병사들은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며 조금씩 긴장을 풀어가는 듯 했습니다. 촬영을 마친 별표 서연 별표은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근무하는 게 불안하죠. 병사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바람만 불어도 초소 전체가 흔들려서 무섭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럴 겁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병사들은 그녀의 말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초소를 나와 다시 해안선을 따라 걸었습니다. 새벽 안개는 조금씩 걷히고 있었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UDT 시절 안전 불감으로 동료를 잃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의 무력감과 분노가 지금도 그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런 초소에 누군가의 아들이 근무한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단장실로 돌아온 별표 서연 별표은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부대의 전산망에 접속해 해당 초소의 보수 요청 기록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는 최근 6개월 동안 최소 6번 이상 보수 요청이 올라간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수가 이루어진 흔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신 매번 계산 부족, 차후 검토라는 답변만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화면을 응시하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누군가 이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했고 병사들의 안전을 뒷전으로 밀어둔 겁니다. 그녀는 비서실로 연결되는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당직 사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C-48초소 공사 관련 모든 원본 기록 외부 서버에 백업해 두세요. 지금 당장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별표 서연 별표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부대는 서서히 일과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감은 계산보다 더 거칠었습니다. 곧 이 초소가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부대 어딘가 썩었다. 어둠 속 초소는 마치 누군가 구조를 요청하듯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별표 서연 별표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새벽 순찰을 마친 별표 서연 별표은 부대 정문 쪽 위병소로 향했습니다. 사복 차림의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있었지만 일반 민간인으로 보이는 외양이었습니다. 아침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위병소 앞은 출근하는 간부들의 차량으로 분주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천천히 위병소 앞을 지나가려 했지만 근무를 서고 있던 병사가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20살의 이병은 긴장한 표정으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저기, 민간인 출입 제한 구역입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병사는 안도한 듯 물러섰고 별표 서연 별표은 다시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위병소 앞에 급하게 멈춰 섰고 차 안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복 차림의 47살 별표 박재혁 대령 별표이었습니다. 제2여단장인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얼굴에는 고압적인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위병소 병사를 향해 곧바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얘야, 이 새끼야. 출입증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병사는 황급히 경례를 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표 박재혁 별표은 병사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고 병사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별표 박재혁 별표은 병사를 한 번 더 노려본 뒤 고개를 돌리다가 사복 차림의 별표 서연 별표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짜증이 번졌습니다. 여기 민간인 출입 금지야. 정신 나갔나? 누가 들여보냈어? 주변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지나가던 간부 둘이 이 장면을 보고도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뒤에서 비웃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요즘 군기가 풀렸다니까? 여단장님도 참 고생이시네. 별표 박재혁 별표은 별표 서연 별표에게 성큼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손으로 거칠게 밀쳤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의 몸이 살짝 뒤로 밀렸지만 그녀는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정확한 분석 모드로 전환되는 UDT 특유의 시선이었습니다. 별표 박재혁 별표이 다시 손을 뻗어 그녀를 밀어내려는 순간 별표 서연 별표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최소한의 힘만 사용해 별표 박재혁 별표의 손목 관절을 정확히 꺾었습니다. 별표 박재혁 별표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고 그의 중심이 무너지며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그의 팔을 비틀며 바닥으로 끌어내렸고 별표 박재혁 별표은 그대로 위병소 앞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모든 동작은 3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확하고 효율적인 제압이었습니다. 주변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나가던 간부들은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 멈춰 섰고 위병소 병사는 눈을 크게 뜨고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별표 박재혁 별표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해병 제2여단장이야. 별표 서연 별표은 그의 팔을 놓지 않은 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알려드릴게요. 그녀는 천천히 별표 박재혁 별표의 팔을 풀어주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신분증과 군번줄을 꺼내 별표 박재혁 별표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신분증에는 해병 청룡상륙사단장 별표 강서연 소장 별표희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해병 청룡상륙사단장 별표 강서연 소장 별표입니다.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위병소 전체의 공기가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별표 박재혁 별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고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간부들은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뒤로 물러섰고 위병소 병사는 곱게 차려 자세로 서서 앞만 바라봤습니다. 별표 박재혁 별표은 바닥에서 일어나며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몰랐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그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병사 앞에서 병사를 폭행하고 민간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폭언과 물리력을 행사한 겁니다. 이게 해병제 2여 단장이 할 일입니까? 별표 박재혁 별표은 입술을 떨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위병소 상단을 올려다봤습니다. 거기에는 CCTV 카메라에 붉은 녹화등이 켜져 있었고 모든 상황이 고스란히 촬영되고 있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다시 별표 박재혁 별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내부 감찰과 정식 보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별표 박재혁 별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체면이 구겨진 채 자리에서 일어나며 억지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경례를 받고 나서 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별표 박재혁 별표은 그녀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복수와 변명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민간인처럼 위병소 질서를 어긴 거라고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생각이 그의 눈빛에 어렸습니다. 위병소를 벗어나 사단 본부 건물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별표 서연 별표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가슴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병사를 폭행하고 민간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막말을 퍼붓는 지휘관. 그런 사람이 여단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사단장실로 들어서며 별표 서연 별표은 비서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위병소 CCTV 영상 오늘 새벽 6시부터 지금까지 전부 백업해 두세요.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부대 안에서는 아침에 일어난 일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제2여 단장이 정문에서 사단장한테 욕하다가 UDT 제압당했다는 이야기가 병사들 사이에서 소문처럼 번졌습니다. 어떤 병사는 사단장님이 진짜 대단하시다며 감탄했고 어떤 병사는 이제 큰 판이 벌어지겠다며 불안해했습니다. 제2여단 쪽 분위기는 특히 무거웠습니다. 그곳에서는 소문 아닌 소문이 하나 떠돌고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야간 근무 중 졸았다는 이유로 한 병사가 철모만 쓰고 영하의 날씨에 1시간 넘게 기합을 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병사는 결국 동상으로 의무실에 실려갔고 아무도 그 일을 문제 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녁 무렵 별표 박재혁 별표은 자신의 여단장실에서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낮고 느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중장님, 청룡사단 여소장이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를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감찰까지 운운했습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잠시 침묵했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여단장. 진정하게. 감찰이고 뭐고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자네는 그냥 조용히 하고 있어? 내가 알아서 처리하지? 하지만 말 많으면 더 꼬이는 거야. 알았나? 전화가 끊겼습니다. 휴대폰을 책상 위에 던지곤 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은 별표 박재혁 별표의 머릿속에는 별표 서연 별표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감히 나를. 그날 밤 별표 서연 별표은 사단장실 창가에 서서 어두운 연병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부대는 조용했지만 그녀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별표 박재혁 별표 같은 사람이 조용히 물러날 리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 반격을 준비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문제가 드러날 거라는 걸 별표 서연 별표은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큰 판이 벌어지겠군.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안 초소의 균열과 별표 박재혁 별표의 폭언, 두 가지 사건은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그녀의 머릿속에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위병소 사건 이후 사흘이 흘렀습니다. 새벽 2시, 해안에서 갑자기 강한 파도 소리와 함께 무전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상황실. C-48 해안 경계 초소 붕괴. 인원 매몰. 상황실 당직 장교는 순간 얼어붙었다가 황급히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비상벨이 울려 퍼지고 부대 전체에 긴급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전투복 상의만 걸쳐 입고 곧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차량, 구급차, 장비 차량이 동시에 출동했고 사이렌 소리가 어두운 새벽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별표 서연 별표은 눈앞의 광경에 숨이 막혔습니다. 붕괴된 초소는 콘크리트 잔해와 철근 조각으로 뒤엉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급히 잔해를 걷어내고 있었고 비명과 고함이 뒤섞인 혼란 속에서 병사들이 필사적으로 매몰된 동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현장 지휘관에게 다가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인원은 2명 매몰됐습니다. 지금 구조 중입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고개를 끄덕이고 잔해 더미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직접 콘크리트 조각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먼지와 시멘트 가루가 묻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분 뒤 구조대원 하나가 외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매몰된 병사 2명이 구조대에 의해 잔해 속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23 별표 이준호 상병 별표이었습니다. 얼굴과 몸은 피와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의식은 희미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별표 준호 별표의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하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무병에게 소리쳤습니다. 즉시 후송. 들것에 실린 별표 준호 별표의 전투복은 찢어져 있었고 피가 묻은 천 조각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잔해 사이에서 부식된 철근이 힘없이 휘어져 있었고 방수층 대신 싸구려 스티로폼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명백한 부실 공사였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철근 조각 하나를 집어들고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철근은 너무 쉽게 부러졌습니다.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어제도 초소가 흔들렸다고 보고 드렸는데 점검 나온다는 말만 있고 아무도 안 왔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병사를 바라보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보고를 누구한테 올렸어? 제2여단 작전과로 올렸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제2여단 별표 박재혁 별표의 라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잔해 더미를 둘러봤습니다. 바닥에는 별표 준호 별표의 피 묻은 전투복이 구겨져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부서진 철모가 반쯤 콘크리트에 묻혀 있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잔해 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점점 거칠어졌고 손가락 사이로 부실 자재 조각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별표 서연 별표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누군가 이 초소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방치했고 병사들의 보고를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명의 병사가 생명을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1시간 뒤 사단 의무실, 별표 준호 별표는 응급처치를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별표 준호 별표의 어머니 별표 최수진 별표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쉰둘의 그녀는 아들의 소식을 듣고 새벽 첫차를 타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별표 수진 별표은 피투성이가 된 아들의 모습을 보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별표 준호 별표의 침대 옆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별표 준호 별표야? 별표 준호 별표야? 별표 수진 별표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복도 밖에서 별표 서연 별표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죄책감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별표 수진 별표은 고개를 들어 복도에 서 있는 별표 서연 별표를 발견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별표 수진 별표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별표 서연 별표를 올려다봤습니다. 제 아들. 괜찮을까요? 별표 서연 별표은 별표 수진 별표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별표 수진 별표은 별표 서연 별표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그 손을 감싸주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병실을 나온 별표 서연 별표은 곧장 사단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전산망에 올라온 1차 보고서를 확인한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보고서에는 자연적 붕괴, 기상 악화에 따른 사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병사 과실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부실 공사나 보수 요청 묵살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모니터를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누군가 사고의 원인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즉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해안 경계 초소 주변을 군사경찰에 의해 외곽 통제하고 모든 CCTV 원본 데이터를 즉시 보존하세요. 누구도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요. 알겠습니다. 같은 시각제 2여 단장실, 별표 박재혁 별표은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보다는 오히려 안도의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보고서에는 그가 원하는 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자연적 붕괴, 기상 악화, 예측 불가능한 사고. 그는 보고서를 덮고 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넘어갔어. 하지만 그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군수과로 직접 내려가 초소 공사 관련 모든 서류를 사단 직보로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담당 하사관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2여단 쪽에서 이미 가져갔습니다. 누가? 여단 작전과에서 가져갔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하사관에게 말했습니다. 전산 기록이라도 남아있나요? 예, 백업 서버에 있습니다. 즉시 출력해서 제 사무실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이 사실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밤늦게 사단장실 책상 위에는 출력된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하나하나 서류를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같은 금액인데 실제 납품 자재는 저가형으로 바뀐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고급 자재가 납품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값싼 자재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공사업체 이름도 눈에 띄었습니다. 동해해양건설 별표 오세훈 대표 별표
별표 서연 별표은 그 이름을 보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자네에서 주워온 부식 철근 조각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예고된 살인이었어.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었습니다. 초소 공사 내역서를 뒤지던 별표 서연 별표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 납품된 자재는 저가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고급 콘크리트와 방수제가 납품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자재는 그보다 훨씬 품질이 낮은 것들이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손가락으로 특정 항목을 체크했습니다. 납품업체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동해해양건설 별표 오세훈 대표 별표 서연 별표은 군수가 창고로 직접 내려갔습니다. 창고는 어둡고 습한 냄새가 났습니다. 정상 자재라고 라벨이 붙은 상자들이 한쪽 구석에 쌓여 있었지만 막상 열어보니 대부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록에는 분명히 자재가 입고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물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빈 상자를 들어 올려 라벨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입고 날짜와 담당자 서명이 적혀 있었지만 필체가 모두 동일했습니다. 누군가 대리 서명을 한 것이었습니다. 창고 담당 하사관이 긴장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그를 돌아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 자재들 언제 나갔어요? 하사관은 눈을 피하며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기 전이라고요? 기록에는 당신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하사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떨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창고를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자재를 빼돌리고 서류를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사단 본부 복도를 걷던 별표 서연 별표은 제2여단 작전과 소속 별표 한지훈 소령 별표가 마주쳤습니다. 38살의 별표 지훈 별표은 별표 박재혁 별표 라인에서 진급 도움을 받았지만 군인으로서 양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별표 서연 별표가 눈이 마주치자 잠시 멈칫했지만 곧 경례를 올렸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경례를 받으며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별표 지훈 별표의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뭔가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소령. 제2여단 작전과에서 초소 공사 서류를 가져갔다던데 혹시 알아요? 별표 지훈 별표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 여단장님 지시로 가져갔습니다. 사고보고서 작성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별표 지훈 별표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목격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2여단 건물 복도 끝에서 한 간부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프린터실 대신 파쇄기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별표 지훈 별표은 그때 멈춰서 그 모습을 지켜봤지만 말리지 못했습니다. 별표 박재혁 별표 여단장은 과거 자신의 진급을 도와줬고 가족이 어려울 때도 챙겨줬던 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별표 지훈 별표의 양심은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2여단 회의실에서 사고 관련 회의가 열렸습니다. 별표 박재혁 별표 여단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작전과 간부들이 양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별표 박재혁 별표은 보고서를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보고가 잘못 올라간 것뿐이야. 병사들이 과장해서 적어 올린 거라고. 실제로는 기상 악화 때문에 초소가 무너진 거지. 공사 문제가 아니야?
한 대위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단장님, 현장에서 발견된 자재를 보면 자재. 그게 뭐가 문제야? 군대는 원래 예산이 부족해. 그렇다고 병사과실을 공사 탓으로 돌릴 순 없지. 대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별표 박재혁 별표은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들 내 말 이해하지? 이 문제는 조용히 넘어가야 해. 괜히 위로 보고했다가 우리 여단 전체가 곤란해져.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별표 지훈 별표은 책상 위에 놓인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별표 지훈 별표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USB 안에는 지난 6개월간 제2여단과 동해해양건설 사이에 오간 수상한 이메일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별표 지훈 별표은 몇 달 전 우연히 이 파일들을 발견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백업해 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는 이 자료를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USB를 노트북에 꽂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이메일 전문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예산 절반만 쓰고 나머지는 처리해 주시오. 초소는 어차피 나중에 새로 지을 테니 이번엔 저가 자재로 대충 해도 괜찮습니다. 별표 지훈 별표은 화면을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부 공사 검수 서류에는 동일한 필체로 여러 사람의 서명이 대신 작성된 정황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파일을 하나씩 넘기다가 특정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별표 김철민 중장 별표 해군 군수사령부 사령관. 55살의 그는 군납 비리와 자재 변경, 부실 공사 카르텔의 실질적인 몸통이었습니다. 여러 이메일에서 김 장군님 지시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별표 지훈 별표은 화면을 끄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자료를 공개하는 순간 자신의 군 생활은 끝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묻어버리는 순간 또 다른 병사가 다칠지도 몰랐습니다. 새벽 2시, 별표 지훈 별표은 여전히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USB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별표 박재혁 별표에게 받은 은혜와 충성을 말하는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병사를 죽이는 거짓 보고를 눈 감아서는 안 된다는 양심의 목소리였습니다. 별표 지훈 별표은 USB를 집어들고 책상 서랍에 다시 넣으려다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별표 서연 별표은 사단장실에서 예산 집행 내역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초소 공사 관련 금액이 여러 차례 중간에서 빠져나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식 집행 기록은 있었지만 실제로 공사에 쓰인 금액은 그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차액이 어디로 갔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화면을 캡처하고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그때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 제2여단 회의실에서 별표 박재혁 별표 여단장이 간부들에게 보고 체계를 문제 삼겠다고 말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고개를 들어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보고 체계요. 예. 병사들이 과장해서 보고를 올렸고 그게 사단장님께 잘못 전달됐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다고 합니다. 별표 서연 별표의 입술이 가늘게 다물어졌습니다. 별표 박재혁 별표은 책임을 병사들에게 돌리고 자신은 피해자인 척 빠져나가려는 것이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해안 초소가 보였습니다. 무너진 초소 옆으로 다른 초소들이 여전히 서 있었지만 그것들도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별표 한지훈 소령 별표 동향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표정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 별표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양심과 충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의 눈빛을 서연 별표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서연 별표은 군수과에 다시 내려가 담당자에게 지시했습니다. 사고 관련 서류는 모두 사단직보로 가져오세요. 기록 누락이나 삭제는 군형법 위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사단장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서연 별표은 하나하나 확인하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동해해양건설 오세훈 별표 김철민 별표 세 개의 이름이 점점 더 선명하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카르텔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닷새째 병동의 조용한 새벽이었습니다. 이준호 상병 별표은 산소 마스크를 낀 채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23인 그는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고 왼쪽 다리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던 준호 별표는 초소가 무너지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던 콘크리트, 귀를 찢는 듯한 철근 소리, 그리고 동료의 비명.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서연 별표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침대 옆으로 끌어당겨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깨어났구나. 많이 아프지? 준호 별표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서연 별표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사단장이 아니라 선배 군인으로 왔어.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 편하게 말해도 돼. 준호 별표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몇 번이나 위험 보고를 올렸습니다. 초소가 흔들리고 벽이 갈라지는 걸 봤어요. 서연 별표은 준호 별표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준호 별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진도 찍어서 보고했습니다. 균열이 점점 커지는 걸 매일 기록했어요. 그런데 준호 별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플래시백처럼 그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3개월 전 준호 별표는 초소 균열 사진을 찍어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때 제2여단 소속 중사가 보고서를 받아들고 있더니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고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런 거로 보고 올리면 너만 손해야. 군대가 원래 이런 거다. 적응 못하면 너만 힘들어. 준호 별표는 그날 이후로도 몇 번 더 보고했지만 매번 묵살당했습니다. 동료와 함께 밤마다 초소 균열을 테이프로 감고 임시로 지지대까지 세워가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준호 별표는 서연 별표를 바라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보고하면 고쳐줄 줄 알았어요. 서연 별표의 표정에는 깊은 죄책감과 분노가 동시에 스쳤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준호 별표의 어머니 최수진 별표이 들어왔습니다. 쉰둘의 수진 별표은 밤새 아들 곁을 지키다가 잠시 복도에 나갔다가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서연 별표를 번갈아 보다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 별표은 아들의 다른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준호 별표가 겁이 많아서 신고 같은 거 못할 애인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수진 별표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서연 별표은 수진 별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실 바깥 복도에서는 다른 병사 가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내 아들도 내 남편도 저렇게 될 수 있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제2여단 소속 대위 하나가 병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복도로 나와 그와 마주쳤습니다. 대위는 별표 서연 별표를 보고 당황한 표정으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사단장님. 무슨 일로 왔나? 대위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별표 이준호 상병 별표 면회 왔습니다. 무슨 용건으로? 대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그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회유였습니다. 아니, 협박이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면회는 가족만 가능해요. 돌아가세요. 대위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복도를 따라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별표 서연 별표 이 병실로 돌아가기 전 복도 끝에 숨어있던 별표 한지훈 소령 별표 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38살의 별표 지훈 별표은 벽 뒤에 서서 대위와 별표 서연 별표의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유와 협박. 그것이 지금 제2여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별표 지훈 별표은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양심과 충성이 마지막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별표 박재혁 별표 여단장은 과거 자신을 도와준 은인이었습니다. 진급 추천서를 써줬고 가족이 병원비로 어려울 때도 돈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병사를 회유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며 별표 지훈 별표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군인으로서 병사를 죽이는 거짓 보고를 눈 감아도 되는가? 그 질문이 그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날 밤 별표 지훈 별표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을 떨면서도 그는 노트북에 USB를 꽂아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별표 박재혁 별표 라인과 동해해양건설, 그리고 상급 부대와 주고받은 수상한 메일과 공문 사본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예산 절반만 쓰고 나머지는 처리해 주시오. 초소는 어차피 바꿀 거니 이번엔 저가 자재로. 일부 공사 검수 서류에는 동일한 필체로 여러 사람의 서명이 대리 작성된 정황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별표 지훈 별표은 화면을 끄고 USB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해안 초소가 보였습니다. 무너진 초소 옆으로 다른 초소들이 여전히 서 있었지만 그것들도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별표 지훈 별표은 USB를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밤 11시 별표 지훈 별표은 사단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USB를 손에 쥔 채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별표 서연 별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별표 지훈 별표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별표 지훈 별표은 약간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별표 서연 별표은 그의 손에 들린 USB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별표 지훈 별표은 경례를 올린 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 자료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요. 별표 지훈 별표은 의자에 앉아 USB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여단장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진급도, 가족 일도. 그래서 지금까지 이걸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병동에서 본 장면을 보고 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USB를 집어들고 별표 지훈 별표를 바라봤습니다. 이걸 드리는 순간 제 군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이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USB를 노트북에 꽂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공사업체와 군수 라인 은밀한 이메일 전문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초소 붕괴 전날 밤 제2여단 간부들이 비밀 회의를 했다는 출입 기록도 있었고 건설업체 차량이 부대 후문으로 들어온 기록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이메일에서 해군 군수사령부 별표 김철민 중장 별표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고 장군님 지시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문서들을 차례로 넘기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군납 카르텔이군요. 별표 지훈 별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용기 덕분에 수많은 병사가 살 거예요. 별표 지훈 별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긴장이 풀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즉시 파일을 백업하고 정식 조사관 파견 요청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막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또 다른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공개 응징이었습니다. 별표 한지훈 소령 별표의 USB를 건넨 후 사단장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노트북 화면에 떠오른 이메일 전문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예산 절반만 쓰고 나머지는 처리해 주시오. 초소는 어차피 나중에 새로 지을 테니 이번엔 저가자재로 대충 해도 괜찮습니다. 두 문장 하나하나가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거래였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의 눈빛이 점점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별표 지훈 별표은 의자에 앉아 별표 서연 별표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등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화면을 멈추고 별표 지훈 별표를 바라봤습니다. 이 자료들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요? 별표 지훈 별표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3개월 전쯤입니다. 여단 작전과 공용 서버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삭제되기 전에 백업해 뒀습니다.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죠? 별표 지훈 별표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여단장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병동에서 본 장면을 보고 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일부 공사 검수 서류에는 동일한 필체로 여러 사람의 서명이 대신 작성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수 담당자 3명의 서명이 모두 똑같은 펜으로 똑같은 각도로 적혀 있었습니다. 명백한 대리 서명이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그 화면을 캡처하고 별도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화면을 넘기던 별표 서연 별표은 특정 문서에서 멈췄습니다. 초소 붕괴 전날 밤 11시 제2여단 회의실 출입 기록이었습니다. 별표 박재혁 별표 여단장을 포함해 작전과 간부 4명이 회의실에 모였고 같은 시각 부대 후문으로 동해해양건설 소속 차량이 들어온 기록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그 부분을 확대해서 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고 전날 밤에 회의를 했군요. 그리고 건설업체 사람까지 불렀어. 별표 지훈 별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도 회의실 근처를 지나갔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별표 박재혁 별표 여단장이 누군가에게 조용히 처리하라고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별표 지훈 별표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을 들었으면서도 보고하지 않았나요? 별표 지훈 별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는 그냥 공사 관련 이야기라니 생각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계속 넘겼습니다. 여러 이메일 전문에서 해군 군수사령부 별표 김철민 중장 별표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김 장군님 지시입니다. 김 중장님께서 승인하신 사항이니 진행하시면 됩니다. 55살의 별표 김철민 별표은 해군 군수사령부 사령관으로 군납 비리와 부실, 공사 카르텔의 실질적인 몸통이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그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건 개인의 일탈이 아니에요. 구조적인 카르텔이죠. 별표 지훈 별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화면을 끄고 별표 지훈 별표를 바라봤습니다. 한소령, 이 자료를 주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나요? 예, 제 군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별표 지훈 별표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군인은 병사를 지켜야 합니다. 그게 제가 배운 전부입니다. 별표 서연 별표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별표 지훈 별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 용기 덕분에 수많은 병사가 살 거예요. 고마워요. 별표 지훈 별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즉시 파일을 외부 서버에 백업하고 정식 조사관 파견 요청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급 부대에서 이 요청을 막을 가능성도 크다는 것을. 별표 김철민 중장 별표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클 수 있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별표 지훈 별표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위에서 이 조사를 막으면 저는 다른 방법을 쓸 겁니다. 다른 방법이요? 공개 응징이에요. 사단 전체 앞에서 별표 박재혁 별표 여단장을 직무 정지시키고 군사경찰에 인계하는 겁니다. 별표 지훈 별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상급 부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별표 서연 별표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병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이미 공개된 사실을 되돌릴 순 없으니까요. 별표 지훈 별표은 별표 서연 별표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경례를 올리고 사단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별표 지훈 별표은 자신이 방금 무엇을 했는지 실감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잘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제 이어단장실, 별표 박재혁 별표은 잔을 기울이며 편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조용히 넘어갔고 보고서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병사과실로 몰아가지도 않았고 자연재해로 처리했으니 누구도 문제 삼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소장도 별 수 없지? 증거가 뭐가 있다고.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멀리 대전에 위치한 해군 군수사령부 사무실에서는 별표 김철민 중장 별표 이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55살인 그는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룡사단 여소장이 뭔가 움직이고 있다고. 예의 초소 관련 서류를 전부 사단 직보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별표 김철민 별표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별표 박재혁 별표한테 연락해. 조용히 정리하라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별표 김철민 별표은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별표 강서연 별표이라는 이름이 점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별표 서연 별표은 신뢰할 수 있는 장교 몇 명을 은밀히 불러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사단 작전참모, 인사참모, 군사경찰대장이 모였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노트북 화면에 별표 한지훈 별표 이 제공한 자료를 띄워놓고 설명했습니다.
제2여단장 별표 박재혁 대령 별표의 부정부패와 초소 붕괴 시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틀 뒤 사단조회에서 공개 직무정지 및 군사경찰 인계를 진행합니다. 장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군사경찰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단장님, 상급 부대 승인은? 상급 부대 승인을 기다리다가는 증거가 사라질 겁니다. 사단장 권한으로 진행합니다. 장교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에도 별표 한지훈 별표은 손에 땀이 배어 있었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잘한 일입니다. 새벽 운동장 위를 내려다보는 사단장실 창가에서 별표 서연 별표은 정복상의 단추를 하나씩 잠그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준비는 끝났어. 이제 눈앞에서 끝을 보자. 사단 전체 조회 명령이 내려진 날 아침 하늘은 흐렸습니다. 기압이 낮아서인지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아침 9시 수백 명의 해병대 병사들이 연병장으로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부대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오늘 뭔가 큰일이 터진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제2여단 소속 병사들은 특히 더 굳은 표정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연병장 앞쪽에는 단상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뒤로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조회에서는 볼 수 없던 장비였습니다. 병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했습니다. 제2여단장 별표 박재혁 대령 별표은 맨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47살인 그는 처음엔 당당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주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며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9시 30분 별표 강서연 소장 별표 이 정복을 입고 단상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44살의 그녀는 군모를 똑바로 쓰고 어깨에는 소장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연병장은 일순간 고요해졌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단상 중앙에 서서 천천히 병사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마이크 앞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전 우리 사단 해안 경계 초소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병사 2명이 중상을 입었고 그중 1명은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보고서에는 이 사고가 자연적 붕괴, 기상 악화에 따른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부실 공사, 저가 자재 납품, 보수 요청 묵살, 그리고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습니다. 연병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병사들은 숨죽이며 별표 서연 별표의 말을 들었습니다. 별표 박재혁 별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서류를 펼쳐들고 조목조목 읽기 시작했습니다. 초소 공사 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같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지만 실제 납품된 자재는 저가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공사 검수 서류에는 대리 서명이 이루어졌고 병사들이 여러 차례 올린 위험 보고는 제2여단 라인에서 묵살되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저거 우리가 다 봤던 균열인데. 보고했는데도 무시되었다더라. 같은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병사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은 지휘관이 있습니다. 제2여단장 별표 박재혁 대령 별표입니다. 별표 박재혁 별표이 당황한 듯 앞으로 한 걸음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모함입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별표 서연 별표은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뒤쪽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 순간 별표 한지훈 소령 별표 2 USB를 들고 단상 옆으로 올라왔습니다. 38살의 별표 지훈 별표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상 뒤 대형 스크린에 이메일 전문이 차례로 화면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예산 절반만 쓰고 나머지는 처리해 주시오. 초소는 어차피 나중에 새로 지을 테니 이번엔 값싼 자재로 대충 해도 괜찮습니다. 화면에는 공사 검수 서류가 확대되어 비쳤습니다. 동일한 필체로 작성된 3개의 서명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병사들은 화면을 바라보며 경악했습니다. 별표 박재혁 별표은 뒤로 비틀거렸고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그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이 모든 자료는 제2여단 공용 서버에서 발견되었고 군사경찰이 이미 원본을 확인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며 선언했습니다. 별표 박재혁 별표 제2여단장. 지금 이 시간부로 귀관의 제2여단장 직무를 정지합니다. 군사경찰에 인계하겠습니다. 연병장 뒤쪽에서 군사경찰 둘이 앞줄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별표 박재혁 별표에게 다가가 양팔을 잡았습니다. 별표 박재혁 별표은 저항하려 했지만 군사경찰의 손길은 단호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직접 별표 박재혁 별표에게 다가가 그의 군모를 벗겨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군모는 연병장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이는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해병대의 이름으로 그를 지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상징이었습니다. 별표 박재혁 별표은 끌려가면서 별표 서연 별표를 노려봤지만 주변 병사들의 시선은 이미 그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눈빛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사들의 눈빛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군사경찰이 별표 박재혁 별표를 연병장 밖으로 끌고 나가는 순간 병사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필승, 한 명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해방감이 느껴지는 구호였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단상 위에 홀로 서서 연병장 전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다시 섰습니다. 해병대는 병사를 소모품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앞으로 이 사단에서는 병사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누구든 이 원칙을 어기면 계급과 상관없이 책임을 묻겠습니다.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별표 서연 별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조회는 끝났지만 병사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방금 목격한 장면을 머릿속으로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제2여단 소속 병사 몇 명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별표 박재혁 별표의 폭언과 갑질을 견뎌왔고 이제야 그 무게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한 병사가 옆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연병장을 떠나는 병사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단상 뒤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별표 한지훈 별표이 다가와 경례를 올렸습니다.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소령이 용기 내줘서 가능했어요. 별표 지훈 별표은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연병장을 떠나며 멀리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는 여전히 거셌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은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공개 응징이 있은 지 2주가 흘렀습니다.
뉴스 브리핑 화면에는 동해해양건설 별표 오세훈 대표 별표가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60살인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카메라를 피하며 경찰차에 탔습니다. 뉴스 자막에는 군수사령부 고위 장교 연루 가능성, 부실 공사 군납비리 수사 확대라는 문구가 지나갔습니다. 국방부 감찰팀과 군사경찰 합동수사단이 청룡사단에 도착하여 사건 관련 추가 자료를 정식으로 수거하는 장면도 함께 방송되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사단장실에서 조사관들과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감찰팀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초기 대응이 매우 신속했습니다. 덕분에 증거가 잘 보존되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병사들의 증언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들의 보고가 묵살됐는지부터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조사관들이 떠난 뒤 별표 서연 별표은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별표 이준호 상병 별표은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23대 별표 준호 별표는 아직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 이 병실에 들어서자 별표 준호 별표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있어요. 별표 준호 별표는 다시 침대에 앉으며 어설프지만 또렷한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별표 준호 별표를 바라봤습니다. 별표 준호 별표의 얼굴에는 생기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단장님, 뉴스에서 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용기 내줘서 가능했어. 이제 안심하고 회복에만 집중해.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별표 준호 별표의 어머니 별표 최수진 별표이 들어왔습니다. 쉰둘의 별표 수진 별표은 별표 서연 별표를 보고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별표 서연 별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별표 준호 별표를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이제라도 군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별표 서연 별표은 별표 수진 별표의 손을 감싸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별표 준호 별표는 제대로 된 보고를 올린 용감한 병사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수진 별표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별표 준호 별표와 별표 수진 별표에게 인사를 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해안 초소들이 보였습니다. 사단각 초소에서는 전면 재점검과 재시공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새로운 자재를 나르고 기술자들이 구조를 점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병사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그러게. 이제 진짜 안전해진 것 같아. 별표 서연 별표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휘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각 여단장과 참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단은 병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겁니다. 앞으로 모든 초소와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병사들의 안전 보고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모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병사 안전 최우선. 그게 이 사단의 새로운 규칙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별표 한지훈 소령 별표이 뒤에 남아 있었습니다. 38살의 별표 지훈 별표은 조용히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장교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소령,
이번 일로 진짜 군인이 된 것 같습니다. 별표 지훈 별표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회의실을 나와 사단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상급 부대에서 온 공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문을 펼쳐 읽었습니다. 별표 박재혁 대령 별표은 군사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동해해양건설 별표 오세훈 대표 별표도 구속되어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문 마지막 줄에는 군수사령부 관련 조사는 별도 진행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공문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표 김철민 중장 별표. 그의 이름은 여러 증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지만 아직 그에 대한 공식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알고 있었습니다. 더 큰 몸통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몸통을 건드리는 순간 더 거센 저항이 올 거라는 것을. 저녁 무렵 별표 서연 별표은 청룡사단 깃발이 펄럭이는 연병장을 혼자 걸어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깃발은 바람에 힘차게 펄럭였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는 여전히 거셌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은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뿌듯함과 동시에 새로운 각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뒤쪽 먼 거리에서 실루엣으로만 보이는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사단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뒷모습에서는 권력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별표 김철민 중장 별표이었습니다. 그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청룡사단 여소장. 선은 넘지 말았어야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느렸습니다. 그는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비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멀리서 차량 한 대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바다를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부실한 초소 하나를 무너뜨리면 그 뒤엔 언제나 썩은 기둥이 있어? 이제 그 기둥을 뽑을 차례야. 그녀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번 싸움은 끝났지만 더 큰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별표 서연 별표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진실은 그녀 편이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고 깃발은 더욱 힘차게 펄럭였습니다. 별표 서연 별표은 깃발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병동에서는 별표 준호 별표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별표 수진 별표은 아들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별표 준호 별표는 창밖 깃발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니. 별표 수진 별표은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저녁 점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정감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청룡사단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별표 서연 별표이 있었습니다. 멀리 바다 위로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석양이었습니다. 부조리한 권력 앞에서도 병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운 별표 강서연 소장 별표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부당함에 맞서 용기를 낸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조직 속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댓글로 사연을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